듣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서울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서울에 더 많이 모여 계시네요. 첫 세미나는 17명 모아놓고 했었는데 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다단계 회사에 끌려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다단계 회사라고 하면은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내가 절대로 물건 안 사겠다, 또 사업하는가 봐라,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분도 없지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장 푸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아무나 우리 사업자 안 시켜줍니다. 물론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도 따지지 않고 학력도 따지지 않고 또 뭐 돈이 있는가 없는가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미모 따지면 합격자가 몇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애터미에서 여기 있는 제품들이 보면은 화장품, 세제, 치약, 칫솔, 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대부분 다 쓰시고 계시는 생필품들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가격과 또 품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시고 내가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은 나는 이 제품을 쓸 이유가 없겠다. 나는 기존에 내가 사서 쓰던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사업도 하지 마세요. 사업해도요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애터미에서 파는 제품들은 내가 평소에 사서 쓰던 것보다 품질도 더 좋은 것 같고 가격도 더 싼 것 같네. 그럼 나 사업자 안 하더라도 여기서 물건을 사서 쓰는 것이 내한테 이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사업자를 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사서 쓰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도 그분들에게도 이익을 주는 거예요?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익을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수당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대부분 가격이 좀 비쌌어요. 품질은 좋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지고 또 내가 팔 수 없는 제품을 매출을 올리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가득 꺼내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씩 긁어대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손해를 보는 피해자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어디 가면은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어치씩 한꺼번에 긁어야 더 유리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 대한민국에 수백 개가 생겼는데요, 수백 개가 거의 다 망했습니다. 아니면은 비실비실하고 있거나 뜨다가 망해가거나. 그래서 유통은 유통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유통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최단거리로 최소의 비용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유통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끼리만 경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최초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나 방문 판매 회사하고 경쟁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할인 매장하고 경쟁하고 백화점하고 경쟁하고 인터넷 쇼핑몰하고 경쟁하고 TV 홈쇼핑하고 경쟁을 해서 같은 제품이면 우리는 더 싸게 판다. 또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품질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이 할인 매장하고 경쟁하고 TV 홈쇼핑하고 경쟁하는 거, 그런 거 피해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최초로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하고도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을 해서 이기는 회사가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칫솔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은 할인 매장에서 1,600원 하던 거예요. 지금도 그 가격대에 팔리고 있어요. 예. 그 디오텍이라는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이 2,200원에서 1,600원에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990원에 파는 거예요. 아까 뭐 1,000만 개 그랬는데요. 지금 2,000만 개가 넘어가 가지고 1년에 거의 3,000만 개가 팔리고 있는 칫솔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요, 그 칫솔이 대한민국 칫솔 시장을 싹쓸이 해 가지고요, 다른 데서는 아마 칫솔을 파는 데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왜? 갖다 놨더니 안 팔려.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취급을 안 해. 아이고, 칫솔은 갖다 놔봐야 팔리지도 않으니까요. 우리 안 받을래요. 먼지만 껴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제 이를 닦으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애터미 회원이 전 국민이 돼야 되는 때가 오지도 않을까, 이렇게. 예. 뭐 그냥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예. 제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다단계 회사에 오셨어요. 예, 쏙 올지도 몰라요. 예. 어떻든 이제 저희 칫솔은 정말 제가 수도 없이 닦아보고, 그래서 잇몸에 상처를 주지 않는 칫솔이요. 사실은 그 끝을 보면은요,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좀 날카로워요. 칫솔 뭐 하나가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강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칫솔 모를. 그러니까 이걸 가위로 자르면은요, 바바바박 깨져요, 이게. 그래서 잇몸에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잇몸에다 굳이 실험을 안 해봐도요, 손등에다 문질러 봐도 돼요. 저는요, 그거 처음 테스트하면서 하루에 10번, 20번씩 갔다가 다 다른 칫솔 갖다 닦아보느라고 정말 잇몸이 부르틀 만큼 실험을 했는데 나중에 요령이 생겨가지고 손등에 문질러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 칫솔은 미세몬데도요, 끝이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끝이 둥그러워서 잇몸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칫솔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치주염이 생긴다거나 거기 세균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들을 많이 발생시켜요. 그래서 치아 건강에 칫솔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아시려고 그러면요, 손등에다 문질러 보세요. 저희 애터미 칫솔하고 또 다른 칫솔하고 이렇게 문질러 보면은 이렇게 끝이 탁 절단되어 있는 그런 칫솔들은요, 막 이 껍질이 벗겨질 만큼 이렇게 강합니다. 그런 칫솔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칫솔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990원에 팔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칫솔이 바로 우리 애터미 칫솔이 된 거예요. 제가 한 달에 1,000만 개씩 팔다고 그럴 때요, 그 디오텍 사장님이 아이고 회장님, 칫솔이요 그렇게 많이 안 팔립니다. 그러면서 제일 많이 판 칫솔이요, 그 한 품목이 있는데 옛날에 럭키 그 회사에서 나온 777이라는 칫솔, 그게 유일하게 1,000만 개가 팔렸습니다. 온 동네 구멍가게마다 다 깔려야 그 정도 팔리는데 어떻게 1,000만 개씩 파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3,000만 개를 팔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품이 좋고 싸면은 팔리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 칫솔, 내가 평생 써야 되는 칫솔이다. 요즘 젊은 애들이 인생이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인생 라면, 그래서 평생 먹어야 될 라면. 예를 들면 우리 감자라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제로 할인 매장에서 팔고 있어요. 감자라면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그 할인 매장보다도 100원 싸게 팔고 백화점보다는 한 300원 싸게 팔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라면인데 조금 좋기는 좋아요. 수프에다가 뭐 조금 더 넣었어요. 예. 하여간 조금 좋은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가격 면에서 일단 100원은 무조건 싸게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라면이면은 할인 매장에서 사야 되겠어요? 애터미에서 사야 되겠어요? 애터미에서 당연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 이익이라고 그럽니다.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벌써 이익을 보는 거예요. 자, 화장품 같은 경우는 거품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그런데 이 앱솔루트 화장품 같은 경우는요, 정말 프리미엄 중에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희는 알아요. 이제 원료 쪽을 알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 같으면은 수십만 원대에, 요 한 개에 수십만 원대에 팔리는 그런 이제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만 원 안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써보신 분들은 바로 알아요. 조금 고급을 쓰셨던 분들은. 그러면 어때요? 써볼만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1 가격에 팔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화장품 원료가 차지하는 포션이 5%에서 10%밖에 안 된다는 그런 뉴스 내용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광고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값이라든가 또 유명한 패션 여성 잡지에 도배를 하죠. 그냥 화장품들이. 예, 그러면은 이 인쇄비라든가 광고 비용, 모델 비용을 전부 이 화장품 안에다가 때려 넣어서 판매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조 비용보다도 마케팅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잡지에 그 인쇄 종이를 태워가지고 사실은 얼굴에다 바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좋은 화장품을 우리는 이제 정말 싼 가격에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광고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써보니까 정말 이거 좋은 것 같아. 써봐. 그렇게 해서 그 광고비 대신에 수당으로 드리는데 판매 금액의 35%를 여러분들에게 수당으로 지급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대가로 수당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당한 소득이 된다 하는 겁니다. 누구 피해자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또 애터미에서도 가끔 피해자가 나와요. 네, 직급 간다고 자기 카드 긁어가지고 막 가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어떡할 건데요? 예, 그래서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는요, 끊임없이 제품을 재구매를 해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물건이 좋고 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복 구매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돼 있어요, 소비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제품들을 비교를 해보시고, 이거는 정말 내가 평생 쓸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하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성공을 못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리고 저렇게 말 잘하고 뺀질거리는 놈들, 특히 믿을 놈들이 못돼 이러는 사람들. 그런데요, 남을 잘 믿지 않는 거 뭐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도 안 믿으면요, 성공할 기회마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믿을 놈이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저 박한길이라는 놈 혹시 믿을 만한 놈인가, 거짓말 하는 건 아닌가, 맞는 얘기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니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남은 못 믿더라도 자기 자신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화장품이 이게 2만 원이다, 근데 프리미엄급이다, 발라봤어, 분명히 싸고 좋은 것 같아, 자기가 썼던 것보다 5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도 자기 판단을 또 안 믿어. 긴가 그래가지고요, 남한테 가서 자기는 분명히 이제 이거 내가 10만 원대 화장품 썼는데 2만 원대도 안 되는 이게 품질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기는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싸고 좋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에휴, 뭐 싼 게 비지떡이겠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런가, 네, 자기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싸고 좋다고 판단을 했는데 막 흔들려. 예, 그런 사람들 성공 못합니다.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최소한 내가 판단한 것은 나는 믿는다,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니는 이거 못 믿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가 직접 써보고 판단을 했는데 내 판단이 옳다는 걸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내 판단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다 하고 나가는 사람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판단을 해놓고도 남이 뭐라고 그러면 그런가 그러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사람들, 예, 웃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 그리고 우리 이제 김광열 누 임페리얼 마스터 이제 10억 지게차로 이제 곧 떠서 받게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있어요. 10억 지게차로 만원권으로 이렇게 받는 것은 막 와 그러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와 그럴 일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요 매년 10억씩 받는다는 거예요. 수당이. 지금 우리 임페리얼들은요 매년 10억씩을 받고 있어요. 매년. 그럼 임페리얼 되는 그 해는 얼마 받겠어요? 20억 받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으로 매달 1억씩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 감동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쭈르륵 올라오신 분들이 있죠. 예. 무대가 좁아서 밑에까지 섰는데 그분들이 다 연봉 2억이 넘는 분들이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연봉 10억이 넘는 그런 임페리얼급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서 보면서 이야, 연봉으로 따지면은 무대 무너지겠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런 것이 왜 가능하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1조가 넘어갔어요. 예. 지금 또 요즘에 매출이 엄청 또 떠요, 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의 경향을 보니까, 전에는 진짜 우리 김광열 뉴 임페리얼 마스터처럼 정말 올 때도 갈 때도 없어가지고 애터미밖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네. 애터미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시작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성공자가 된 분들이 애터미 초창기 멤버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노후 대책도 제법 서 있는데 노후에 먹고 살 거리 정도는 나 문제가 없다. 집도 있고 여기서 연금 받는 것도 있고 아니면 또 현금 재산도 좀 있는데 내가 내 먹고 쓸 거는 있는데 남한테 좀 나눠주면서 좀 이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그런 여유는 좀 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크레인 스페어 기사만 오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제법 대기업에서 중역으로 있다 은퇴하신 분들, 공직에 계시다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요 지금 제법 여기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좀 몰리고 있는 경향, 아주 바람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대 젊은이들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김광열 임페리얼 마스터 딸내미가 지금 연봉 2억이 넘어가는 로얄 클럽이란 말이에요. 30살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용사 자격증 따가지고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구리 찌르면서 너 공부 못했었지? 너 공부 못했었지? 그래서 학교 못 간 거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회장님, 저 갈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아니야, 너 못했어. 너 공부 못한 게 정말 다행이야. 막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놀려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때 20대 중반에 벌써 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 잘해서 대학을 갔던 그 친구들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입사원서 여기저기 내르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 아이는 애터미 사업을 한 4년인가 해가지고 벌써 그들이 최종적으로 받아야 되는 연봉 억대, 월급쟁이가 어때요? 연봉 억대가 하면은 완전 성공자죠. 그렇죠? 거기 월급쟁이 한다고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극히 일부만 가는 그 자리를요 자기 친구들 졸업할 때 벌써 가버린 거예요. 그러더니요 어느 날 벤츠 E클래스 하얀 차를 또 탁 몰고 20대 애가
지네 친구들 다 죽이는 거야 그냥. 어? 네. 이게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예. 정말 그 우리 김광열 스타마스터 처음 그 부인 저를 찾아왔을 때 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예.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했잖아요. 예. 그 부인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한 3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성경 얘기만 3시간 했어요. 그냥 둘이. 근데 거기도 참 때거리도 없이 급한 사람이었고, 저는 또 회사 차려놓고 사무실 임대료 내기도 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둘이 만나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성경 얘기하다가 제가 더 알고 싶으면은 저기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 있으니까 거기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돈들이 다 너무 없어가지고요 도고 온천에서요 밥을 해 먹어가면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했어요. 예. 10,000원 반값만 내고요. 밥은 식재료를 가져와서 거기 이제 리조트니까 밥을 다 해 먹었어요. 예. 그랬던 시절, 정말 가난했던 시절. 그런데 어떤 팀은요, 그래도 삼겹살이라도 가지고 구워 먹는 팀이 있는가 하면은 맨날 울산 팀 맨날 라면만 먹고 있어. 예. 저는 불쌍해서요, 꼭 그 팀에 가서 또 먹어줘. 예. 왜냐하면은 이거 또 용기를 또 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또 너무 힘 빠져 하니까 라면이 최고죠 그러면서, 최고기는 삼겹살이 훨씬 낫지. 어떻든 그렇게 이제 우리 도고 리조트에서 한 1년 2년 가까이 그렇게 지냈던 그런 시절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요게 2회째입니다. 2회째.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했던 전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명 내외가 이렇게 참석을 해서 1박 2일 동안 세미나를 했던, 그런데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제가 그분에게 김경숙 지금 뉴 임페리얼이죠 이제 부부니까, 그분에게 거기 도고에 오라고. 그런데 이 양반이 왔는데요, 참갑이 10,000원이 있다는 걸 모르고 왔어요. 그리고 회장이 초청했으니까 당연히 회장이 내주겠거니 이렇게 하고 덜렁덜렁 왔는데 10,000원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공자가 된 다음에, 그때 회장님 저 너무 참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냥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참석을 했대요. 어떻든지 간에 그런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겪었지만은 우리 김광열, 김경숙 뉴 임페리얼 마스터 올해 얼마 번다고요? 20억. 예. 그래서 한꺼번에 10억 받고, 그리고 1년 동안 받는 수당만 해도 10억대가 되는 그런 대단한 성공자가 됐고, 그리고 그 집안에 로얄 클럽에 올라온 사람만 해도 또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오는 사람. 그래서요, 이렇게 집안들, 사촌들 해가지고 조카들까지 하면은요, 한 70명 정도가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로얄 클럽에 올라온 사람들이 5명 정도가 되고, 예. 그러니까 아주 집안이요, 명문 집안으로, 부자 집안으로, 내가 봤을 때 한 10년 후에는요, 그 70명이 전부 다 로얄 클럽에 다 들어오면은 그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 대단한 명문 집안이 되는 어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애터미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수당을 무한대로 주지를 않아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더라도 1년에 한 달에 받는 것이 한 10억 선 정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당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0억 정도 연 가면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자, 초창기에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이게 한없이 올라가 버린다. 한 달에 100억씩 받는다. 그런 걸 또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매출액의 35% 이상을 주면은 반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깜빵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35% 주는데 한 사람이 1년에 1,000억씩 받아가 버리면은
여러분 먹을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초기 3년이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요, 초창기에 시작했던 진짜 창립 멤버들만 돈을 좀 버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년, 4년 하다가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갔다가 무너진 회사들이 수백 개예요, 대한민국에.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온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도 어때요? 결국은 연 10억 선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10년 후에 와도요, 똑같이 일본 사업자나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임페리얼 마스터 되신 분들 거의 10년 전에 왔거든요. 근데 오늘 온 여러분들은 10년 전에 안 온 걸 후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때는요, 진짜 회사 홈페이지도 형편없고 사무실도요, 한 3, 40평 되는 데다가요, 간판도 안 만들고요, A4 용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이름 딱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고요, 그렇게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거지 같은 회사라고 이렇게들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지 같은 회사라도 물건이 좋고 싸니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빚가번쩍하게 사무실만 막 인테리어 해가지고 빡 차려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가격 비싸게 받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쓰다가 다 다른 데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공주의 사옥 기가 막히게 지은 거 아시죠? 예, 정말 보세요. 예. 아마 건축 대상을 받을 것으로 이제, 근데 저 건물을 지으면서요, 사실은 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인 건 아니에요. 그냥 서민 아파트 짓는 평당 600만 원 안 되는 가격에 또 지었어요. 우리는 뭐를 하든지 절대 품질에 절대 가격. 예. 건물을 지어도. 예. 그래서 정말 이제 공간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1층은 로비하고 1,500명 들어가는 강당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기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비층에 오면은 저희가 이제 저기입니다. 강당 앞이고요. 로비층에 오면은 저런 북카페가 쫙 있는데, 로비층 전체는 우리 회원들의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뒤쪽에 보면은 이제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 방이 있고요. 임페리얼하고 크라운은요, 4층 원래 회장실로 쓰려고 했던 자리를 임페리얼 마스터들에게 딱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당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A4 용지로 회사 간판 붙여놓고 하던 그 시절에 하는 게 낫겠어요? 이런 사옥이라도 있는 지금 하는 게 낫겠어요? 지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분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성공했다고 하면은요, 지금은요, 그리고 여기는 막 이렇게 성공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미 사회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돈 안 되네 그러면은 돈 되는 사람 내가 보고 왔거든? 떼거리로 나오던데?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공자가 없을 때는요, 이거 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 아직도 장을 안 지지고 있어. 네.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만 해. 네. 그래, 사업해라 지금이라도. 그랬더니 늦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 또 10년 후에도요, 또 늦어서 그때 할 걸 그러면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상한선이 있는 거예요. 수당에 상한선이 있다. 그래서 요 이상 일어나는 매출은 전부 다 프레시아웃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수당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주면 좋겠어요? 안 주는 게 좋겠어요? 안 줘야 여러분들 먹을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시아웃이라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어떤 회사는 애터미는 후레시아웃이 되는데 자기네는 후레시아웃이 안 돼가지고요, 한 달에 100억도 받을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맹한 사람들은요, 그게 낫겠네 그러고 끌려갔다가, 그래서 여기 요 돈
한 달에 1억 이상, 1억 정도 받는 사람들은 더 이상 매출이 일어나더라도 수당을 못 받도록 전부 후레시아웃 시켜갖고 어디로 내려줘요? 밑으로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레시아웃이 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쓰다가 이제 화장품 좋은지 안 좋은지 저 용기만 봐가지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이제 되게 샘플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샘플도 안 만들어요. 본품을 그냥 쓰시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거냐? 마음에 안 들면은요, 그냥 반품하시면 돼요. 쓰던 거라도 저희는요, 돈 다 내드려요. 예. 또 여러분 고객이 여러분한테 반품을 해서 그거 가져오면은요, 새 걸로 바꿔드려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평생 이제 화장품 공짜로 쓰는 법을 오늘 배우신 거예요. 예. 가지고 와서 쓰시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새 걸로 바꾸고 가고 새 걸로 바꾸고 가고 이러면은 이제 평생 공짜로 쓰실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해보세요. 잘 사는가. 예. 그런데 정말 이제 저는 세상에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요, 저희 회사의 반품률은요 0.12%밖에 안 돼요. 그것도 대부분이요 주문 잘못했다가 반품하신 분들 다 포함. 예, 실수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물건을 샀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화장품 평균 반품률이요 2, 3%가 있어요. 백화점에도 있어요. 그럼 우리보다도 20배나 반품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애터미는 왜 이렇게 반품률이 적으냐? 왜? 이거 반품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른 화장품 살려면 마음에 드는 거 사요? 못 사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사면은 그냥 쓰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품질도 만족스럽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스럽게 반품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접 사용 안 해보고도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반품 안 되는 거 아시죠? 후라이팬 쓰다가 예, 잔칫날 갔다가 쓰다가 잔치 끝나고 나면은 또 반품하고, 예, 우리 콜센터에서 이러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막 저기 봄철에 저 공기청정기 사다가 쓰고, 예, 봄철 지나서 이제 장마철 되면 이렇게 반품하고 내년에 그런 분은 거의 없는데 꼭 우기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콜센터에서 회장님 제발 좀 무조건 반품해 준다고 좀 하지 마세요. 막 해주라고 그러는데도 막 자기들 못 하겠대요. 막 회장이 해주라는데도 못 하겠대. 속이 상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저보고 제발 화장품이나 이런 세제나 이런 것처럼 이제 직접 써보지 않으면은 품질을 알 수 없는 거, 그거는 이제 무조건 반품해 준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품질을 비교해서 쓰기 전에도 다 품질을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무조건 반품해 준다고 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대신에요, 이런 화장품 같은 거 쓰다가 반품하실 때는요, 거의 다 쓰고 조금만 남기고 반품하세요. 조금 쓰고 가져오면요, 저희 버려야 돼요. 그거 아셨죠? 예. 자, 저희 사운이 있어요. 사운 1번이 뭐냐면은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짐승은 혼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스피릿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품이 영이에요. 예를 들면 양심 같은 거, 영에 속하는 영역이거든요. 동물은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동물이 이웃집 아저씨 막 다리를 꽉 물었어. 내가 조금 참을 거, 양심에 가책 느껴가지고 후회하고 있는 개 보셨어요? 그런 놈 없죠? 예. 그리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말 5마리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승마
하느라고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놈들 보면은요, 아무 데서나 막 오줌을 철철철 싸는데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몰라. 예. 예. 그래서, 짐승은 이런 양심이라든가 죄의식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어떤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을 하지 말으라 하는 것이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첫 번째 그겁니다. 그래서 사운으로 딱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절대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회원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저희 회사 경영 목표 1번이 고객의 성공이에요. 사람들을 성공시키겠다. 성공적인 소비 생활을 하도록 만들겠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면은 소비자로서 성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자로서 성공하려고 하면은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하는 것보다 같은 노력을 했는데 애터미가 훨씬 더 크고 확실한 성공을 하더라.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사업자에게 성공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자, 내부 고객이 있어요. 직원들도 다른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애터미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잘했다는 성공적인 직장인을 만드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저희 고객, 예를 들면 회원사, 납품해주는 협력사 있죠? 거기도 다른 회사에다 납품하는 것보다는 애터미에다 납품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하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의 지금 협력사들은요, 애터미하고 거래하고 나서 대부분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예를 들면 칫솔 회사 디오텍, 저희하고 거래하기 전에 1년에 5억밖에 못 팔았대요. 지금은요 100억, 200억 가까이 팔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동화 시켜가지고 가격은 낮췄는데 자동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전에보다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칫솔 디자인 한 가지만 계속해서 생산할 거다. 왜? 입이 안 바뀌는데 뭐하러 칫솔 디자인을 자꾸 바꾸냐 이거예요. 입은 항상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디자인 하나 해가지고 그거 그냥 평생 주구장창 그렇게 생산할 테니까 자동화 시켜라, 자동화. 그러면 가격 내려가겠어요, 안 내려가겠어요? 내려가죠. 그 다음에 납품하자마자 창고에 들어오면은요, 팔리든지 안 팔리든지 우리는 다 돈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안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일품일사 원칙이 있어요. 한 품목은 한 업체한테만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경쟁을 안 시켜요. 그 대신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무관용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양심을 속이면은 절대로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노 톨러런스 발릿이라는 거예요.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속여 먹을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속여 먹었던 업체가 있었어요. 두 업체가. 그날부로 잘렸어요. 하나는 쌀 납품하는 업체였어요. 진짜 처음에 샘플 가져올 때는 쌀 등급이 어때요? 천차만별이죠. 가격이요 2배, 3배 차이 나요. 제일 좋은 거하고 제일 핫바리하고 따지면은. 그런데 처음에는 제일 좋은 걸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슬슬 핫바리 갖다가 납품한 거예요. 제가 그걸 집에서 그 쌀을 먹고 있는데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날부로 그냥 그만둬! 필요 없어! 바꿔! 저한테 그 사장님 전화 왔어요. 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전화 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딱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딱. 옛날에 치실이 있었어요, 치실. 근데 그 치실이요 50m로 돼 있었는데 제가 또 그걸 또 뚜껑 열어가고 재보겠어요, 안 재보겠어요? 이거 재봤더니요 이게 몇 메타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잘못됐나 그래서 또 갖다 재보고 또 갖다 재보고 다 재봤는데 몇 메타를 빼먹은 거예요. 그날부로 그냥 없애버리고. 회사 초창기예요. 그래서 아예 치실 품목 자체를 없애버려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협력사 사장님들에게
양심을 속이면은 단 1회의 아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실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력해서 개선을 해나가면 되는데, 양심 속이는 것만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용 원칙이라는 것이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잔소리 하는 것보다도 어때요? 그런 무관용 원칙 딱 정해놓고 하니까요, 알아서들. 그리고 절대 회사 애터미 와가지고 영업하지 말으라고. 회장한테 눈도장 찍거나 회장한테 와가지고 손 비비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공장에서 품질 개선하고 원가 절감해서 더 좋은 제품 생산하고 더 새로운 기술 개발하는 쪽으로만 전념을 하라고 그랬더니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만 만나요. 1년에 한 번만. 그런데 어떤 사장님이요, 그 회의하는 날 저한테 물어봐요. 아, 사장님은 뭘 납품하세요? 저한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 회사가 어디냐면요, 우리 저기 애터미 아라비카 커피 납품하는 회사 그 여사장님이요,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애터미 회장인데요. 맞다.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이렇게 삽니다. 정신줄 놓고들 살아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네 회사에서 제일 커피를 많이 팔아주는 회장인데도 얼굴도 기억도 안 해. 일부러 안 한 것 같아. 왜? 그냥 자기는 커피만 잘 만들면 되지, 애터미 회장 얼굴 안 봐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 그래도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만나면은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저 애터미 회장입니다. 그러고 이제는 알아요. 그러고. 자, 어떻든 저희 회사는 이제 정말 우리 협력업체도 정말 품질과 그 다음에 가격, 원가 낮추고, 그리고 또 잘 될 수 있도록만, 그래서 우리 협력업체도 애터미의 고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성공하는 쪽으로 우리는 모든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말으라 이거예요. 자기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상대편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의 목적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어떻게든 우리 사업자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소비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판매를 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터미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또 돈이 잘 벌리니까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이제 크게 좀 하려고, 작년에 이제 몇십억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은 단위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이제 이런 단체하고 이제 또 같이 의논을 해서 어느 쪽으로 돈을 쓸 건지 하는 부분들도 이제 같이 의논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애터미가 그럼 이제 그렇게 좋은 제품을 그렇게 싸게 주면서도 그 애터미는 돈이 남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적정 이윤은 또 남아요. 적정 이윤이 남으니까 해외로도 나가고 본사 건물도 짓고, 지금 정안에다 오롯 공장 짓고, 이 강당의 한 4배 이상 되는 큰 강당을 또 지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연말이면 또 완공이 되거든요. 예. 여기 정안 가다 보면 보일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그런 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중국에도 지금 200억 이상 투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또 지금 공장 이제 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5월 달에 가면은 그 공장 이제 착공식을 또 엔타이 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런 돈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혹시 소비자한테
비싸게 팔아갖고 뜯어먹거나 수당을 적게 주고 뜯어먹거나 또 협력업체에다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거기서 막 적자나게 하고 뜯어먹거나 또 직원들 월급을 적게 주고 거기서 뜯어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부당한 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협력업체도 적정 마진 보장을 해줍니다. 10%는 남아야 됩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해요. 10% 이하로 마진을 남기겠다고 그러면요 앞으로 우리 물량들을 하면 공장 증설을 어떻게 할 건데요? 새로운 제품 연구는 무슨 돈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재무제표 분석을 다 해가지고 적정 이윤을 보고 있는지 저희가 사정을 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돈을 남기는 것을 어디서 남기냐면요 보통 판매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판매관리비, 판관비라고 하죠. 이런 비용을 절감을 하는 거예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몇 프로 정도의 판관비를 쓰자면 25% 정도의 판매 관리비를 씁니다. 행사도 하고 뭐 직원들 인건비하고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애터미는 얼마냐면 8.9%를 써요. 지금 뭐 약 9%라고 칩시다. 9%. 그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택배비 들어가겠죠. 택배비 들어가죠? 보통 한 3% 들어가요. 3%. 여기도 우리도 3% 정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들어가죠. 카드 수수료. 이것도 한 2점 몇 프로, 뭐 2% 잡읍시다. 둘이 합하면 한 5% 정도가 돼요. 둘이 합하면은 2%. 그러면은 여기는 보통 20% 정도를 가지고 경영 관리를 해요. 우리는 5% 빼고 나면은 4% 가지고 경영 관리를 해요. 이 재무제표 분석을 하고요. 지금 전문가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직원 월급이 한 2% 정도가 돼요. 여기는 뭐 좀 더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이 많다 보면은. 그리고 나머지 2% 빼고 나면 2%를 가지고 뭐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사무실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차량 운영비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요 2%를 가지고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는 얼마를 가지고 하냐면은 20%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개 합해서 4% 가지고 하는데 경영관리 효율을요 5배 정도. 그렇다고 직원들 인건비를 적게 해주느냐? 우리 회사 직원 인건비가요 평균 연봉 1억이에요. 우리 전 직원 평균이. 제가 조금 많이 받아서 좀 올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받는 게요, 우리 뭐, 임페리얼 받는 거 정도 월급, 그보다 조금 실수령액은 좀 적어요. 아니, 임페리얼만큼은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제가 뭐, 너무 많이 받아가요? 무리해요? 아니, 임페리얼 이만큼 만든 사람인데, 임페리얼 한 10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10배 받더라도 당당한데, 월급 임페리얼 정도 받아요. 그런데 또 나가는 것도 많아요. 막. 그렇죠? 저는 또 나가면요, 공이 꼭 1개나 2개가 더 붙어야 돼. 어디 가가지고 또 친척들 결혼하는데 10만원, 20만원 주면은 좋아할까요? 욕할까요? 2개씩 더 붙어야 돼. 동그라미가. 많이 들어가요. 동창들 뭐 하는데도 공이 하나나 2개 더 붙어야 돼.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이번에 강원도에 또 산불 나가지고 또 우리 국장님 집이 하나 홀라당 타버렸어. 근데 우리 이제 많은 리더분들이 또 도움을 주시고 해서, 어떻든 이제 그런 부분들 돕고 하는 거, 또 이제 SOS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회원들, 리더분들이 또 이렇게 긴급하게 돕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거기서도 돕는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돕는 만큼을 나도 똑같이 돕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그래서 조금 이제 더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든 또 쓰는 데도 많아. 그래가지고 통장 잔고가 안 늘어나는 거 있죠.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든지 간에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여기서 뭐 10% 이익을 본다고 칩시다. 10% 이익을 본다고 칩시다. 그럼 다 합해가지고 몇 프로예요? 여기는 14%. 여기는 10% 이익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얼마를 써요? 30% 이상 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10% 이익을 보는 것도 실제로는 다른 회사 경비를 줄여가지고 회사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 뜯어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갖고 이런 것이 가능하냐 하면은 다른 거 없어. 직원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냥. 그랬더니 잘해요 못해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알아서 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는요 돈 쓸 때 결제를 안 받아요. 해외 출장 갈 때요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야. 그냥 자기가 해외 출장 간다고 하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가라 가지 마라 할 사람이 없어요. 돈 쓰는 것도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무슨 장비를 하나 살 때 알아서 해 그러면은 막 돈을 함부로 쓸까요? 아니면은 더 따져가지고 쓸까요? 더 따져가지고 써요. 저도 월급쟁이 17년을 해봤잖아요. 결제 왜 받는 줄 아세요? 혹시 뭐 잘못되면은 아이고 저 이사님도 사인하셨지 않습니까? 사장님 사인해놓고 왜 딴소리 하세요? 이거 책임 전가하려고 사인 받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사인을 안 해버려. 그러면 뭐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다 보니까 밤새도록 머리 쥐어짜가면서 고민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또 책임도 묻지도 않아요. 속여먹지만 않으면요 직원들이 돈 잘못 썼더라도요, 야 오늘 뭐 1억 잘못 썼어? 내일 장비 새로 사야 된다고?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요 진짜 자기 살림처럼 신나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출퇴근 시간도 안 지켜도 돼요. 우리는 도장 찍는 거 없어요. 출퇴근 시간 도장 찍는 거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뭐 그리고 자기 뭐 일 찾아가지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놀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번 딱 직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정년 보자. 일 못해도 안 쫓아낸다. 일 안 해도 안 쫓아낸다. 근데 사람이요 일 안 해도 안 쫓아낸다고 하면은 일 안 할까요? 더 할까요? 더 해요. 왜냐하면은요 사실은요 일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사람들 왜 일이 재미없는 줄 아세요? 남이 시키는 일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일을 찾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면은요 일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노는 것은 평생 못 놀아도요 일하는 것은 평생 한다고요. 제가 그거를 월급쟁이 17년 하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알아서 해 하고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한 일 찾아가지고요 자기가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기가 막히게요. 회사 출근하지 말으라고 그래도요 집에서요 고민하고 있어. 샤워하면서도 그거 어떻게 하지? 화장실에 앉아서도 어떻게 하지? 고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 나오는 것만 일이라고 그러면은요 회사 나와서도요 집안 걱정하고 딴 걱정하고 다 빠졌어. 그거를 알아요. 그럼 애터미 직원은 무슨 컨베어 벨트에서 작업자들이 아니잖아요. 뭘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생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근이 뭐가 중요하냐고요. 집에서든 뭐 어디 길거리 가서든 어디 가고 산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맡겨놓으니까 효율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줄여지는 돈에서 이익금을 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제품을 진짜 여러분들에게 싸게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영관리 능력으로 회사 이익 내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다시 사옥도 짓고 또 이런 투자도 해줘서 우리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넓혀 나가고, 그러니까 제법 괜찮은 회장이잖아요. 네. 자, 어떻든 지금 이 시대가 이제 기존 정통적인 그런 일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기존 하던 일들의 70%가 다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AI 시대가 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빨리빨리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는 다단계 회사들이요 사실 사고 많이 쳤어요. 비싼 거 갖다가 막 감아 돌리고 했던 거. 그런데 애텀이라는 회사가 나오면서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것으로서 이제 정말 정통 유통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이 애터미 사업을 보시고요. 그래서 미래를 애터미와 함께 설계하시고 꿈꾸고, 그리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에요 지식사회가 있었어요. 공부 잘한 놈들만 성공하는. 저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진짜 회사를 들어갔는데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총무부, 인사부, 격리부, 회계부 막 이런 데 다 간직하고 있는데 저는 공부 못했다고요. 야, 너는 물건 들고 나가서 팔아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겨울에 찬바람 쏘이고 여름에 더위를 무릅쓰면서 비 맞아가면서 눈 맞아가면서 우리 김광열 임페리얼 마스터가 하루에 300집 들렸다고 하듯이 저도 그냥 집집마다 들리면서 회사마다 들리면서 팔고 또 팔고 했던 그런 따라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그 사무실에 에어컨 밑에 앉아있던 친구들은 다 은퇴해갖고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회장에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저는 정말 천만다행이다 싶어요. 여러분들 눈비 맞아가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딱 사무실에 앉아 있고요. 제가 또 뭐 해가지고 오면 또 결제해 줄까 말까 설명해봐 그러고 있으면 또 열심히 가서 설명해야 되는 그런 따라지였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유통이 지금 산업의 핵심이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이다 싶어요. 아이고, 그 공부 못했던 그 시절의 서름만 생각하면은 나는 지금 공부를 못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대 바뀌었어요. 공부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전에는 지식사회에서는요, 많이 하는 자가 적게 하는 자를 지배했던 거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해요. 뭐가 빨라야 되냐? 손가락만 빠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막 얘기하다가 제가 주장이 좀 센 편이거든요. 막 이런 얘기하면은 옆에서 손가락 움직이고 있다가 여보, 그게 아닌데? 여기 뭐. 인터넷에서 다 뒤져고 이거 한번 봐봐. 그러면 제가 바로 깨갱 해야 되는, 예, 엄청 손가락이 빨라요. 검색의 달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머릿속에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다 손에 지식과 정보가 있죠. 예, 지식 정보와 사이가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세상은 어떤 세상이 올 거냐? 꿈꾸는 자가 승리하는 드림 소사이어티가 오고 이제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가 오는 거예요. 연결 사회가 오는 거예요. 초연결 사회가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가게를 차리잖아요. 그러면은요, 문제가 뭐냐면은 그 동네밖에 못 먹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처럼 인맥으로 연결되면은요, 전 세계 사람을 연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초연결 사회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수가 있고, 이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식이 아니에요. 뭔 줄 아세요? 꿈이에요, 꿈. 꿈을 꿀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꿈꾸는 자가 승리하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몇 사람에게만 알리더라도 이 사람이 또 연결되고 해갖고 전 세계로 내 글로벌 조직이 퍼져나가겠구나. 요게 생각이 되는 사람들은 성공할 자질이 있는데 영순이도 아닌 것 같고, 철수도 아닌 것 같고, 사촌도 아닌 것 같고, 전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생각해가지고 나는 아니네 하는 이 사람들은 꿈을 꾸는 머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는 머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애터미 비즈니스는요, 확률 게임이에요. 우리 김광열 신임 임페리얼 마스터가 하루에 300집 들렸다고 했죠? 바로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 설명하거나요,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300명 만나면은요, 그 중에서 3명이나 5명이 사줬다고 그랬죠? 예, 불쌍해서 사주든 하여간 뭐 어째서 사주든지 간에 사주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생기자면은요, 아이고, 내가 뭘 할까? 뭔가는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경력도 없고 어디 가서 취직도 안 되고 알아줄 자리도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하는데 대책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희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돈 없이 시작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되는 거예요. 학교 학력 필요 없다고요? 오케이, 되는 거예요. 아니, 300집 들어가는데 무슨 졸업장 들고 들어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들이대다 보면은요, 들이대는 나와야 돼, 들이대. 네. 그래서 들이대다 보면은 그 중에서는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루 종일 심심해가지고 사람이 그리웠는데 와가지고 뭔지 얘기나 좀 해보세요. 이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정말 가게가 지금
좀 되기는 되는데 여기서 10년, 20년 가게에 갇혀가지고 어디로 좀 훨훨 돌아다니는 그런 삶이 없을까 하고 그런 것을 고민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일 뿐이에요. 해보면은요 아주 쉬워요. 또 뭐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몇 사람한테라도 이렇게 가서 들어보자 했더니 그 중에서 왕발이 대발이가 있어가지고 쫙 퍼지는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각자 사정에 맞춰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마치겠습니다.